서기 80년 타라의 뒤를 이어 유리의 둘째 아들 파사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5대 국왕 파사 이사금이 됩니다. 당초 유리 이사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일성, 둘째가 파사였으나 4대 이사금은 타레가 이어받음에 따라 두 아들은 보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내 타레가 사망하자 다음 왕위 계승을 놓고 일성과 파사가 서로 맞붙었으나 파사의 명망이 더 높자 5대 국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파사 재임 기간 동안은 대부분 지방을 순행하며 구휼에 힘썼거나 백제 가야의 침입을 격퇴했다는 내용들이 있으며 서라벌을 넘어서서 이외의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초기 신라의 영토가 경주에서 인근 지방으로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삼국사기 권제 1 신라본기 제1 기록을 살펴보면 음즙벌국을 정벌했다는 기사 속에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23년 가을 8월 음즙벌국과 실직 곡국, 다시 말해 경주 외곽에 있는 소국과 광원도 삼척시에 있는 소국이 영토 분쟁을 해결해달라며 파사를 찾아왔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파사는 자신이 해결하기보다 금강가야 수로왕이 연장자이면서 세상 이치에 밝으니 그에게 결론을 내려달라 부탁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면서 파사의 요청에 따라 수로왕이 서라벌에 방문, 수로왕의 중재에 따라 영토 분쟁에서 음즙벌국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파사는 육부의 명에 수로왕이 왔으니 융숭히 대접하라 지시했는데 5분은 차관급 인사를 의전에 동행해 수로왕을 모셨으나 오직 한 기부, 즉 과거 금산가리촌만이 지위가 매우 낮은 자를 행사 책임자로 임명, 수로왕을 무시하니 수로왕은 이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로왕은 은밀히 자신의 노복인 타마리에게 한 기부의 주관자였던 보제를 죽이라고 명하고는 가야로 돌아갔는데 보제를 죽였던 타마리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가야로 가지 못함에 따라 그대로 몸을 피해 음즙벌국의 국왕이던 타추간 집으로 도망가 은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파사가 죄인을 압송토록 음즙벌국에게 지시했음에도 타추간은 수로왕의 인품에 빠져 송환을 거부, 크게 노한 파사가 음즙벌국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니 타추간을 비롯해 실직과 압독, 두 나라 왕도 파사에게 와서 항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직국에서는 서라벌에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항복한 것이 내심 못마땅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그저 서라벌의 위험에 맥없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직이 서라벌의 지배하에 벗어나고자 대대적으로 거병했으나 기세 좋게 일어났던 그들도 파사가 보낸 군대에 의해 완전히 투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파사는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정벌해 서라벌의 영토로 편입시키기에 이르면서 서라벌의 국력은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 112년 마침내 파사가 승하하면서 그의 아들이던 지마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6대 국왕 지마 이사금이 됩니다. 지마의 재해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으며 대부분 관직을 정비하고 인재들을 임명해 국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임기 초반부터 가야와의 잦은 전쟁으로 이를 격퇴하기 위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황사나 전투에서 매복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했으며 바다 건너 왜구들이 잦은 약탈을 감행하자 서기 123년 왜와 화친을 추진하면서 이때부터 약 1세기가량은 왜구들이 서라벌을 약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 파사와 태자 지마가 사냥터에 나갔다가 자신의 배필을 만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두 부자가 사냥을 마치고 한 기부를 지나자 이찬 허루가 잔치를 베풀어 이 둘을 초대하게 됩니다. 술이 거하게 올라왔을 무렵 허루의 처가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 춤을 추게 하니 이찬 마제의 처도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와 춤을 추게 하였고 두 여인을 본 태자는 허루의 딸보다 마제의 딸이 더 마음에 들어 마제의 딸을 곁에 두기로 했는데 정작 잔치를 열어 왕과 태자를 초대했던 허루는 태자가 자신의 딸이 아닌 마제의 딸을 좋아하니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마는 태자에게 마제의 딸을 배필로 연결시켜주는 대신 허루에게는 더 높은 관직을 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결국 지마도 재위 22년 만인 134년 승하암에 따라 본래 그의 아들이던 바가도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으나 지난 유리 이삭은 편을 보면 첫째 일성이 아닌 둘째 파사가 왕위를 이으면서 파사 지마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인데,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있던 일성이 지마의 뒤를 이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7대 국왕 일성 이사금이 됩니다. 하지만 일성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기록들이 눈에 띄는데, 무엇보다 유리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과 파사와는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지마의 아들 바가도가 다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추전왕인 갈문왕에 봉해지면서 일성이 왕위에 오른 점들이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무엇보다 나이가 제법 있을 법한 일성이 사망한 연도는 154년으로 순수하게 유리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면 100살이 넘어 사망하는 국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